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에너지기술연구소의 강신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완주에 있는 전환기술 사회적 협동조합을 방문했고요. 태양광에 대해서 제가 워크숍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태양광 발전을 가전제품처럼 쓰자라는 주제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태양광 발전은 사실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냥 모듈 한 장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전기를 마음대로 뽑아 쓸 수가 있어요. 그 전기가 크든 작든 얼마든지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전기로 여러분들의 용도에 맞게 변환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단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걸 어떻게 해? 이건 전문가들이 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전기 기술자가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의문을 먼저 가지실 텐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기본적인 사항만 몇 가지를 아시면 누구나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고요. 오늘 이 워크숍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첫 시간에 한 1시간 정도는 이론을 기본적인 사항들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좋을 그런 내용들을 제가 PPT 슬라이드와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데모스트레이션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어떤 태양광 발전 장치 요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어떤 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그 원리를 발견한 과학자들이 이것을 반도체 형식으로 만들어서 태양 전지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보통 이 태양광 모듈이라는 말로도 쓰지만 우리가 또 태양 전지라는 말도 그 말이 낯설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태양 전지도 말 그대로 전지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류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 태양광 셀이 어떻게 햇볕을 받아서 전기를 만들까? 왜 우리가 이것을 전지라고 부를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태양광 셀인데요. 이거 보시면 크기가 서로 다른 셀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깨진 셀입니다. 본래 사이즈의 셀을 잘게 자른 셀이 되겠고요. 똑같은 태양광 셀입니다. 이것은 원래 사이즈의 셀입니다. 이렇게 이것이 이제 원래 사이즈의 셀인 거죠. 이 셀은 가로 156mm, 세로 156mm짜리 원래 크기의 셀이 되죠. 이 셀을 잘 보면 이게 사실은 얇은 종이장처럼 굉장히 얇게 되어 있지만 이게 위아래가 서로 다른 층을 가진 두 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 반도체입니다. 하얀 줄 3개가 이렇게 와 있죠. 그어져 있는데 이것은 여기서 이제 햇볕을 받았을 때 전자들이 이동을 하면서 그 이동하는 전자들이 요 3개의 금속 줄을 따라서 이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금속 띠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얇은 띠죠. 이 금속 띠를 우리는 이제 보통 버스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스해서 대량으로 뭔가 이동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3개의 버스바가 있는 솔라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생에너지로 에너지를 전환하는 일은 사실 굉장히 창의적인 작업입니다. 특별한 전문적인 지식, 대학교 무슨 과정을 나가고 석사, 박사를 해야 돼 그런 과정이 아니라 누구나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과학 지식과 그 다음에 약간 필요한 그 태양광 같으면 태양광에 연결하는데 또는 인버터에 관한 또는 컨트롤러에 관한 이런 지식만 조금 알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거든요.
전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겠다. 그리고 전기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전기를 쓰지 않고 태양열을 이용한 건조기라든지 솔라 패시브 하우스라든지 또는 미생물 발효, 혐기성이든 호기성이든 이런 거를 이용해서 유기물질을 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 현명하게 자원화할 수도 있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 참 좋겠다 생각하고요. 페달은 또 다른 옵션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페달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시도를 해봤고요. 이것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옵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환경을 오염시킨 그 원인은 바로 인간의 산업 행위입니다. 화석연료를 쓰고 있는 이 삶의 패턴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이 기후위기를 벗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기후위기를 벗어나는 가장 큰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옵션은 바로 에너지 전환입니다. 화석연료를 쓰지 않고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 삶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누구나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는 생존 능력을 키워야 되는 때입니다. 지금 이렇게 일련의 워크숍들이 열리고 하는 것도 뭔가 뚝딱거리고 만드는 역량을 갖자라는 거죠. 그냥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누군가 전문가가 아니면 대기업에서 또는 디자이너가 디자인해 준 것을 가지고 그냥 수동적으로 써서 쓰고 망가지면 버리고 다시 소비자로서 물건을 구매해서 쓰고 망가지면 버리고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직접 제품으로 연결이 되고 그 과정에서 나의 노동력이 가미가 되고 그래서 내가 쓰다가 고장나면 다시 내가 고치고 또는 공동체가 고쳐서 쓰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죠. 이것을 우리는 프로슈머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삶으로 전환해야만 지금의 기후위기를 벗어날 수 있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그런 생존 역량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부 실습을 위해서 약간의 준비를 좀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태양광을 활용한 어떤 장치를 만드는데 필요한 몇 가지 제품들을 제가 준비를 했고요. 이쪽 면은 마이너스 전기가 나오고 뒷면은 플러스 전기가 나온다고 했죠. 자, 이 할로겐 등 밑에다가 얘를 이렇게 노출을 시킬게요. 할로겐은 이 자체가 내는 파장이 햇볕과 가장 유사한 파장이어서 제가 이거를 그대로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것과 작은 것은 볼트는 같지만 나오는 전류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출력이 달라진다. 얘가 훨씬 더 출력이 크죠. 면적이 비례하니까. 이 모듈은 저희 연구소가 2012년도에 만든 모듈입니다. 손으로 일일이 납땜을 해가지고 이렇게 작은 액자처럼 만들었어요. 직렬은 전압을 2배로 한다. 전류는 그대로다. 병렬은 전류를 2배로 한다. 전압은 그대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직병렬을 굉장히 잘 혼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인버터의 용량에 맞게 내가 얘들을 더하거나 빼거나 해야 됩니다. 얘는 500W인데 얘는 고작 15W밖에 안 되니까 여러 개를 더해서 500W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병렬로 쫙 해버리면 전류값이 엄청 커져서 얘가 감당을 못하겠죠. 반대로 직렬로만 쫙 연결하면 전압이 커져서 얘가 또 감당을 못하게 되겠죠. 그거를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직렬로 몇 개를 하고 걔들을 다시 병렬로 연결을 하면 얘가 만족하는 그런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직렬, 병렬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직렬, 병렬을 이해하는 것은 배터리에서도 똑같습니다. 얘가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은 7Ah, 즉 7A 가지고 1시간을 쓸 수 있는 양을 여기 저장하고 있다는 것이 뜻이죠. 그래서 1A 가지고 반대로 7시간을 쓸 수 있는 양입니다. 1Ah가 뭐지?
요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핸드폰을 충전하실 때 충전기에다 꽂으면 보통 스마트폰 걔가 1A를 쓰게 됩니다. 5V 1A를 쓰죠. 그래서 5W짜리인데 걔를 꽂아서 1시간을 놔두면 그때 소모하는 전기가 1Ah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핸드폰을 충전한다 그러면은 뭐 그냥 짧게 얘기하면 5시간을 갈 수 있는 그런 암페어겠죠. 물론 이제 볼트 수는 다르니까 그래서 암페어 H는 그런 뜻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내가 12V 시스템으로 갈 것인지 또는 24V 시스템으로 갈 것인지 48V로 갈 것인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넓은 면적, 이런 넓은 공간에서 쓴다 그러면 또 볼트 수를 높입니다. 왜냐하면 높으면 그만큼 멀리 보낼 때 손실이 적으니까. 약간 부담스러운 게 바로 흐르는 전류 값이 크다 보니까 선을 굵은 걸 써야 돼요. 그냥 이렇게 가느다란 선을 써도 될 것을 교류를 쓴다면은 직류를 쓸 때는 굵은 선을 써야 되죠. 왜냐하면 볼트가 낮은 대신 높은 전류 값이 흐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선의 굵기가 달라지죠. 나는 24V 시스템으로 갈 거야 그러면 병렬로 연결하고 48V 시스템으로 갈 거야 그러면 4개를 연결하면 되죠. 4개를 병렬로 연결하면 됩니다. 반대로 나는 12V로 갈 거야 대신 용량을 키우고 싶어 그러면 그냥 전부 병렬로 하면서 배터리 수를 쭉 늘리면은 암페어 H가 훨씬 커지겠죠. 예, 요거를 이렇게 혼합해서 쓰면 됩니다. 자기가 자동으로 알아서 12V와 24V를 자동으로 감지를 해서 씁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몇 개 되느냐에 따라서 얘가 감지를 하고 12V로 보내주든 24V로 보내주든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암페어는 제한이 되어 있죠. 얘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암페어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여기 보면 30A 이렇게 됐는데 이 30A를 넘은 전기가 뭐 예를 들어서 50A가 들어오고 있다. 아니면 35A가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얘가 트립이 되어 버립니다. 얘가 받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회로 같은 거는 30A만 30A하에서 안전하게 흐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만약에 높은 전류가 들어오면 얘가 견디지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태양광 모듈을 이 시스템을 구성할 때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암페어 수고 이 암페어 수 그다음에 이 볼트 수, 볼트수의 합 이런 것들이 이런 장치들이 갖고 있는 그 범위 한계 내에 있는지 그거를 먼저 염두에 둔 다음에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고장 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2종류의 인버터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러면 나는 어떤 인버터를 사야 되지? 이 순수 정연파는 조금 비싸죠. 의료 장비라든지 이렇게 정밀하게 작동이 돼야 되는 것들은 순수 정연파 인버터에서 나오는 전기를 써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자동차에서 나오는 유사 정연파 이런 인버터를 쓰게 되면 이 화질이 좋지 않다든지 노이즈가 생긴다든지 이런 이유로 제대로 성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사 정연파 인버터는 어디에 쓰냐면 그냥 모터를 돌릴 때 선풍기 정도 돌릴 때 펌프를 가동하거나 그냥 백열등을 켠다거나 이럴 때는 유사 정연파 전기를 써도 돼요. 그냥 질이 좋은 전기가 아니어도 그런 것들은 작동을 하니까 병렬로 연계해서 12V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에 보면 단자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단자가 있어요. 그래서 병렬로 연결한 것들을 그대로 12V로 플러스는 플러스대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대로 와주면 그리고서 이 스위치를 ON 하면은 얘가 삑 하면서 작동을 하게 되죠. 24V 시스템을 써왔기 때문에 얘는 24V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금 요거를 조작을 하면은 금방 얘를 작동시킬 수가 있어요. 이 독립형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콘센트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플러그를 꽂아서 쓰면은 원하는 장치들을 다 쓸 수가 있는데
이 인버터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태양광에서 오는 단자를 연결하게 돼 있고, 여기는 저런 콘센트가 없네요. 단지 파워 케이블을 꽂을 수 있는 그 단자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요 케이블을 꽂아서 벽에 있는 콘센트에다 꼽는 거죠. 그러면 태양광 전지에서 오는 전기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전으로 흘러갑니다. 한전에서 흐르는 전기를 먼저 얘가 감지하지 않으면 얘는 작동을 하지 않아요. 이 충전 제어기의 각 단자들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관심을 갖고 DIY를 해 보셨겠지만 아주 구조는 간단하게 돼 있어요. 누구라도 이제 쉽게 쓸 수 있게 돼 있죠. 우선 기본적으로는 6개의 단자가 밑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에서 오는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다 연결하고, 배터리에서 오는 전기를 여기다 연결하고, 뭐 내가 여기 있는 전기를 뺐을 때, 그럴 때 이 로드에다 연결하면 됩니다. 태양광 플러스 마이너스,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 그다음에 조명이 하나 그려져 있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연결하면 끝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 실제로 간단한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이 공구와 그 다음에 단자들 이런 거를 연결할 때 필요한 2C짜리 2개의 그거를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까서 내가 태양광 모듈에 연결하는 작업부터 먼저 해볼게요. 이런 건 이제 스트리퍼라고 하죠. 이거는 케이블에 피복을 벗기는 작업에 씁니다. 겉에 피복이 있고 안에 피복이 있는데 두 개가 다 같이 갈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절연이 파괴되니까 반드시 겉에 피복만 살짝 한번 미세하게 흠집을 내고 꺾어서 그 갈라진 것이 파고들게. 그렇죠. 그러면 점점 다른 쪽으로도 전파가 돼요. 벗기려고 하는 쪽이 오른쪽으로 오게,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주기만 하면 이렇게 벗겨지죠. 저는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빨간 거는 무조건 플러스, 검은색은 마이너스, 또는 밝은 거, 노란색이거나 또는 이렇게 하늘색이거나 이렇게 밝은 거는 플러스, 어두운 거는 마이너스. 네. 우리는 밝은 거, 파란색을 플러스로 갑시다. 압착시켜서 만드는 단자다 해서 압착 단자 또는 터미널 이런 말을 쓰는데, 요거는 Y자로 돼 있죠. 이렇게 Y 단자. 원형으로 돼 있죠. 이걸 O 단자 뭐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얘는 볼트를 넣고 볼트를 풀었다가 볼트를 여기다가 삽입을 해서 같이 조여버리는 거니까 얘는 절대 안 빠지죠. 근데 Y 단자는 볼트를 살짝 열고 거기다 밀어넣은 다음에 조이니까 조금 편리하죠. 그래서 이제 Y 단자를 가지고 여기다가 이거를 Y 단자로 꼽는 것을 해볼게요. Y 단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안에다가 넣고, 클림핑 툴 또는 압착기, 이 압착기를 가지고 그 이음매가 보이는 면을 이 둥근 부분에 오게끔, 둥근 부분이 이음매를 눌러주게끔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원래는 이제 수축 튜브를 먼저 꽂고 이걸 불을 가열하면 이렇게 수축 튜브가 완벽하게 절연을 시켜주죠. 예. 얘들을 수축시키면은 완벽하게 절연이 되죠. 자, 이렇게 단자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건 태양광 모듈인데요. 뭐 가장 작은 사이즈, 흔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모듈입니다. 요거를 뒤에를 밑으로 내려서 열면 열리죠. 예. 대부분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 전지에 셀들이 전기를 만들고, 그 만드는 게 이 셀들도 다 직렬로 연결이 돼서 두 단자가 이렇게 뒤쪽으로 나오죠. 그거를 우리는 이제 뽑아내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케이블을 여기다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오게끔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그러면 되죠. 자,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 정확하게 구분을 하신 다음에 밑에서부터 올려서 이렇게 고정해 놓으면, 이런 경우는
이 안에 있는 볼트를 위로 올려서 벌어진 틈 사이로 넣게 돼 있으니까 Y 단자가 소용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쓰려고 하는 컨트롤러가 뭔지에 따라서 보고 아 이거는 압축 단자가 필요해 아니면 단자 없이도 될 것 같아. 그거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바로 연결하지 말고 배터리를 먼저 연결해서 배터리를 인식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태양광을 연결해야 이 배터리 전기에서 얘가 작동을 하면서 스스로 이 기능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물론 지금은 실내이기 때문에 태양광에서 오는 전기는 없지만 막바로 태양광 전기가 바로 컨트롤러에 들어가면 무리가 올 수 있죠. 그래서 배터리부터 연결해서 작동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터리를 하나 연결을 해볼까요? 이 배터리 케이블은 항상 굵은 거를 씁니다. 왜냐하면 배터리에 저장되어 있는 전기는 언제든지 갑자기 한 번에 뭐 10와트, 20와트 한 번에 흐를 수 있거든요. 이런 태양광은 기껏해야 뭐 1A, 2A 이렇게 그거밖에 못 보내주지만 배터리는 길만 터지면은 갑자기 여기 저장되어 있는 게 싹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배터리 전기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6스퀘어 단면적 요 안에 심선의 지름이 단면적이 6mm 제곱인 그런 케이블을 쓰는 게 이제 안전하죠. 우선은 저희가 실습용이니까 4스퀘어 정도를 가지고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 전기가 지금 이 충전 제어기가 얘를 받아들여서 충전도 되고 있고 배터리 전기에 의해서 얘도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조명으로도 전기를 주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인버터를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24V용 컨트롤러는 요거예요. 네. 얘들은 두 개는 12V용이니까 요거를 해체한 다음에 24V용으로 바꿔봅시다. 그리고 인버터로 아예 연결을 해봐요. 자, 그거는 그냥 케이블은 써도 되고, 네. 자, 요거를 이제 직렬로 그렇죠. 연결을 해야 되죠. 자, 선 하나는 바꿔야 되죠. 자, 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압축 단자가 필요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한쪽 끝은 그냥 끊으면 돼. 예. 배터리 쪽 마이너스 플러스를 열고, 예. 짧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지 않게. 바뀌면은 충전 제어기는 갑니다. 거기서 얘는 이쪽을 한쪽으로 붙이고, 그쪽에서 직렬로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왔죠. 이렇게 오고, 그러면 얘는 끝나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만 오면 되지. 하나가.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한 것은 앞에 했던 거는 센쌤이란 내가 각각 모듈 한 장씩을 배터리 하나에 연결을 해서 충전 제어기와 그래서 12V 시스템으로 이 모듈이 생산하는 전기를 요 배터리 하나씩 들어가게끔 그런 12V 충전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지금 세연쌤이 지금 여기까지 해온 거는 24V로 간 거예요. 그죠? 네. 예. 24V로 가기 위해서 배터리 두 개를 직렬로 연결을 했고 또 이 배터리에 전기가 밀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려면 한 장에서 만드는 전압 가지고는 못 밀고 들어가니까 두 장을 직렬로 연결해서 24V보다는 높은 전압을 만들기 위해서 모듈을 두 장을 직렬로 연결했죠.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여기 충전 제어기에 연결을 했습니다. 이 충전 제어기는 24V용 충전 제어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햇빛만 있다면 그래서 이렇게 햇빛만 들어온다면 얘는 지금 얘를 충전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 할로겐 등으로는 안 되겠지만 예, 그래서 충전까지는 됐습니다. 자, 이제 요번에 할 것은 24V로 저장되어 있는 배터리 전기를 인버터를 통해서 220V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전기 제품들은 대부분 다 220V니까 그러면 요 저장된 전기를 220으로 바꿔서 그걸 가지고 그대로 컴퓨터를 쓰건 뭘 쓰건 한번 해보자. 예, 요 시도를 지금 해볼 겁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인버터를 연결할 때는 반드시 배터리로부터 바로 이렇게 가져와야 됩니다. 충전 제어기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 충전 제어기가 갖고 있는 허용 전류보다도 더 큰 전류를 먹게 되니까 얘가 고장이 나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인버터에다 바로 연결을 합니다. 저 배터리와 인버터를 바로 연결하면 그런 서지 출력 이런 것도 감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얘와 얘를 연결을 해볼까요? 지금 우리 실습에 쓰기 위해서 여기서 보유하고 있는 차단기를 잠깐 가져왔습니다. 얘는 교류용이라서 또 목적에 맞지도 않고요. 그렇지만 우선 차단기가 여기 있어야 돼 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분해하기 쉬운 거를 하나 분해를 해서 여기다가 대용으로 쓰겠습니다. 20A짜리 누전 차단기입니다. 자, 그런데 충전 제어기가 30A까지 허용을 하는 전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를 인버터를 연결을 할 건데 20A를 쓰면 인버터가 20A보다 높은 전기를 주면은 얘가 차단이 되게 되어 있어요. 자, 우선 이런 거를 하나 더 만들어서 하나는 여기 들어가고 하나는 여기로 들어가고. 예. 여기서 지금 배터리가 로드로 들어가고 여기 플러스는 이쪽 플러스로 이렇게. 네. 여기 마이너스는 또 마이너스로. 됐나요? 네. 자, 다시 한번 점검. 플러스 마이너스 혹시 바뀌지 않았나 점검. 오케이. 여기서 플러스가 오른쪽에 있고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플러스로 왔고 플러스 그다음에 플러스가 플러스로 왔고 마이너스 왔고. 오케이. 우선 배터리 전기로 인해서 충전 제어기가 배터리 상태를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몇 볼트가 태양광으로부터 오는 전기와 합쳐져서 20몇 볼트가 지금 감지가 되고 있고 이게 지금 충전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값은 거의 배터리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 차단기를 통해서 배터리로 오는 전기도 제어되지만 차단기를 통해서 지금 인버터로 전기가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24V 인버터, 그 다음에 이 배터리 시스템 전체도 지금 24V용이니까 지금 얘를 스위치를 켜면 인버터가 작동을 해야 됩니다. 작동이 되죠. 네, 앞에 지금 LED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LED가 들어오면서 전기를 뽑았을 수가 있게 돼요. 배터리도 이왕 구비할 때 좀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큰 것들을 많이 구비를 해놓으면 많이 저장이 되니까 쓸 때도 뭐 조마조마하면서 쓰는 게 아니라 마음 놓고 쓸 수 있습니다. 총 몇 킬로와트시가 돼 이거를 계산한 다음에 배터리 용량, 그 다음에 모듈 수, 이런 게 나오면은 이 충전 제어기의 용량 이런 것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 것은 굉장히 간단한 시스템인데요. 사실 직접 해보지 않으면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그냥 이렇게 즉석에서 뭐 제대로 배선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회로만 연결한 상태로 실습을 보여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강조드렸던 선의 굵기라든지 그 다음에 전류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런 충전 제어기나 인버터 용량 이런 거를 꼭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거, 차단기도 꼭 있어야 된다는 거, 어떤 이런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마 오늘 배운 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관심을 가지시면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곳도 많고 또 뭐 그래도 잘 안 찾아져 그러면 뭐 이 전환기술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대한에너지 연구소를 찾아주시면 들을 수 있는 한 그런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